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문화로 갑시다. 문화가 이제 먼저 교육기관이라는 거 나온 거 있잖아.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크게 하면 학교를 정리할 필요는 있어. 자, 먼저 무슨 교육과 무슨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유학과 잡학 밑에. 그거부터 보는 거야. 유학과 밑으로 잡학. 잡학은 뭘 말한다? 기술학. 당연히 유학을 중시하고 잡학은 천시. 잡학은 어디서 교육을 한다? 해당 관청에서. 반면에 유학은 뭘 세워서 교육을 할까? 학교. 자,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주로 유학교육은 학교. 거꾸로 말하면 학교는 주로 유학교육에 집중했다. 그리고 유학교육을 조금 정리해 놓는 거야. 자, 개관 먼저 읽읍시다. 성리학이 최고 이념으로 중심에 따라 유학교육이 중시됐다. 당연한 거지. 국립으로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성균관, 사학, 향교 이렇게. 이건 나라가 세운 학교. 근데 나라가 세운 학교가 3개인데 그중에서 중앙에 있는 학교가 2개. 성균관과 사학이고 지방에 설립한 학교는 향교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사립, 지방 사립. 지방에 있는데 사립이야. 뭐가 뭐 있다? 서당과 서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조선학교는 거출처럼 계통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각각 독립된 교육기관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처럼 학제가 연결돼 있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입학하고 그 다음에 또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뭐 대학교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학교들은 모두 각각 뭐 독립된 학교다. 그런 뜻이다. 자, 그다음 구체적으로 학교로 갑니다. 이 중에서는요, 제일 물론 잘 나오는 학교를 우선 보는 건데 성균관이 일단 제일 잘 나오겠지. 성균관. 그 다음에 중등 수준의 교육기관이 2개가 있는데 그게 사학과 향교인데 그 중에서는 향교가 더 잘 나와. 향교가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사립학교와 관련해서는 서원. 이 3개가 좀 더 잘 나오는 편이다. 그럼 이제 하나씩 정리합시다. 자, 성균관은 어떠한 교육기관이다? 최고. 그래서 조선시대 가장 최고 교육기관이야. 고등교육기관이야. 최고.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 문묘줄, 명륜당줄, 종경강줄, 비천당줄, 동서제줄 그렇게. 그래서 그걸 계속 읽으면 돼. 자, 이 학교는 좀 응용한다면 성균관 이렇게 안 물어보고 박스 안에다가 그 구조를 딱 써놓주는 거야.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학교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래서 보는 거야. 문묘. 이거는 뭐 하는 곳이다? 유교 선배들 모셔놓고 제사 지내는 곳이다. 그리고 누구도 모셔져 있다? 공자. 공자를 모신 곳을 특히 무엇이라고 한다? 대성전. 그리고 공자를 제사 지내는 예를 석전예라고 하는 거야. 석전예. 자, 그 다음에 명륜당은 강의실이야. 그 다음에 종경각은 도서관. 비천당은 과거 시험 보는 것. 그 다음에 제, 동쪽 서쪽에서 동서제라고 하는 제, 기숙사를 말한다. 자,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학교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은 조선시대 최고 유학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일단 제일 쉬운 거,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유교 선현, 선배들이 모셔져 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공자도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유교 선현 18명을 유교 문묘 18년이라고 한다. 문묘 18년 줄. 그리고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한 번씩만 봅시다. 지금 설총부터 박세채라는 사람까지가 이 사람들이 다 이 문묘에 조선시대 문묘에 모셔져 있는 건데 여기서 조선시대 사람이 아닌 사람까지 끊어봐. 조선시대 사람이 아닌 사람이 누구지? 어디까지지? 정몽주까지. 그 다음에 이 4사람인데 이 4사람은 통일신라 시대에 활약한 사람이 있고 고려시대 사람이 있죠? 그 사이에다 끊어봐.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 최치원과 안양 그 사이에서 끊어야지. 자, 그래서 설총과 최치원은 통일신라 시대에 활약한 사람이다. 설총은 화한계 지은 사람이지. 중대에 활약한 사람. 그 다음에 최치원은 하대에 활약한 사람, 치무 10조 올린 사람이죠. 그 사람. 그거. 그 다음에 안향과 정몽주는 이건 고려시대 사람이다. 근데 고려 후기지.
안향이라는 사람은 어느 왕 때 뭘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야? 충렬왕 때가 나와야 돼, 이 사람. 성리학을 처음 수용한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이. 그래서 충렬왕 때 활약한 사람. 그다음에 정봉주는 고려 후기 사대부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뭐라고도 불렀지? 동방이학의 조라고 불렸지,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온건파 사대부를 대표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김경길부터 그 다음까지는요, 이게 조선시대 사람이거든. 근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여기 이 사람 날된 사람들은요 다 살인이야. 그러니까 누구는 들어가면 안 돼. 훈구파는 들어가면 안 돼. 따라서 여기에 누가 안 보여? 전기에 유명한 사람 있지? 정도전은 없는 거지? 그래서 정도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공부 정리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조광조라는 사람 알아둬야 되겠지? 근데 조광조하고 비교하면서 또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있었잖아. 사림 중에서. 김종직이라는 사람 있지? 근데 여기 김종직은 없지? 그래서 같은 사림이지만 성종 때 진출한 김종직은 문묘 18년에 한 사람이 아닌 거야. 그 다음에 그런데 16세기의 조광조는 문묘 18년에 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뭐 그 정도만. 그 다음에 이연적의 호가 회제지, 회제. 이황의 호가 태계지. 그래서 합치면 뭐라고 불러? 회태. 앞에 글자만 따서. 그래서 광해군 때 그런 얘기 나오지. 회태 변척의 소가 올라가지. 정인홍이가. 그 사람이 누구의 제자였지? 조식이 제자였지. 맞죠? 그래서 그게 뭐야? 조식이 제자인 정인홍이가 해제 이연적과 태계 이황은 문매에 모셔져 있었거든. 그래서 빼고 누구를 집어넣자? 조식을 집어넣자. 맞죠? 근데 결론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조식이 있다 없다. 그건 반드시 외워. 조식이 있다 없다? 없다. 조식은 없다. 7급 시험에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몇 년 전이지만 다음 중 문묘 18년에 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렇게. 7급은 그런 문제도 나와 국가직에서. 그때 답이 누구냐면 조식이야. 찍어도 조식으로 찍어야지. 그러니까 회태 변척의 소 그 얘기 생각하면서. 근데 꼭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 다음에는 뭐 이황과 이인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지 어쨌든. 외우지 말고 그냥 생각해. 이황과 이인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송시열 유명한 사람이죠. 송시열이 바로 효종 때 북벌운동을 주도했고 서인의 우두머리 아니야. 송시열. 그래서 송시열, 송중길 얘네들이 바로 북벌운동 주도한 사람이라고 효종 때. 그래서 송시열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박세채는 이 사람은 뭐 단독으로 나오기보다는 이 사람 사료지문 때 박세채 하면서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 그건 숙종 때 말이야. 숙종 때. 탕평책 얘기할 때 이 사료지문이 한번 나온 적 있어. 박세채, 숙종. 그래서 자 단순하게 하자. 정도전은 없죠? 김종직 없는 거지? 조식 없는 거지? 그럼 서경덕은 있나? 서경덕도 없는 거지? 조식과 서경덕 학파가 무슨 학파지? 무슨 당파지? 북인이지? 그러니까 북인은 사실은 정통 성리학에서 조금 벗어난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없는 거야. 서경덕과 조식은 없다. 그 정도만. 이거는 그렇고 심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 거지. 이건 보편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한 번만 보시라고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간다. 오히려 지금 하는 걸 더 잘하나. 정원은 생원과 진사, 그거 줄쳐놔, 반드시. 이게 입학 자격이야. 자, 이 학교에는 누가 입학했습니다? 생원과 진사가 입학하는 거야. 생원과 진사. 그럼 생원과 진사는 무슨 시험의 합격생들 말하는 거야? 속과. 그래서 조선시대 최고 학부인 이 학교에는요, 신분이 아니라 뭐 능력이 중시되는 거야. 능력에 따라서 생원과 진사가 입학합니다. 그래서 각각 100명, 200명. 결혼이 있을 경우에는 무엇을 통해 입학합니다? 승보시줄. 거기다 입학시험이라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성균관은 기본적으로는 뭐야? 누구만 입학하는 거야? 원래는 생원과 진사가 입학하는 거야. 근데 이제 결혼이 생길 때는 무시험 입학이다. 입학시험을 봐야 된다.
입학시험 그 정도. 사서와 오경과 제술 그거 줄만. 자, 그다음에 사학으로 간다. 사학은 어디에 무슨 기관이다? 중앙, 중등. 정원은 각각 네 개 학교야, 4개. 그러니까 각각 100명. 주로 누가? 양반, 자제. 성균관과 향교와는 달리 문묘가 없음.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십시오. 그러면 이런 문제야. 뭐냐면 사학은 구조가 성균관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향교가 더 중요하다 그랬지. 자, 향자가 붙었지. 향자가 붙으면 무슨 단위라고 그랬어? 군현 단위라고 했지. 자, 그래서 부목 군현 줄. 중등. 그래서 중등 수준의 교육기관은 하면 중앙에 하면 뭐야? 사학으로 가는 거고 지방에 부목군현에 하면 향교. 무엇을 담당했다? 제사, 교육, 지방민의 교화. 중앙에서 교관, 교수, 훈도 파견. 그건 반드시 별표 쳐놓고. 자, 이거 문장 잘 나오는 거거든. 자, 이 학교는요, 이 중앙정부가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학교야. 그래서 중앙에서 이 학교에는 뭐가 파견되었다?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교관. 다른 말로는 교수나 훈도 파견하면 무조건 무슨 학교로 간다? 향교로 간다. 자, 누가 입학했다? 양인 이상 추천하. 양인 이상이란 소리는 예를 들어서 농민의 자제도 입학이 가능했다. 맞을까 틀릴까? 맞습니다. 양인 이상. 성균관에 누가 입학하는 거야? 그때는 신분이 나오면 안 돼. 생원과 진사. 근데 지방의 향교는 양인 이상. 그리고 정원은 최고 90명에서 최저 30명까지. 그리고 어디하고 구조가 비슷한 학교다? 성균관과 구조가 비슷하다. 그래서 여기에도 뭐가 있다? 문묘 대성전. 어디에는 없다? 사학에는 없다. 그럼 여기에도 문묘 18년이 있는 거지? 거기서 제사 지낸 거고, 대성전 누굴 모시는 거라고? 공자를 모신 곳이라고요. 공자를 모시는 의례를 뭐라 그런다고? 석전예라고 한다고. 그럼 여기서도 석전예가 행해졌다. 그러면 똑같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서당. 서당은 지방, 사립, 초등. 주로 누구? 주로 양반자제. 주로 양반자제. 나이는 8, 9, 15, 16. 그렇게만 줄쳐놓으세요, 그냥. 그리고 그냥 읽어. 자, 그 다음에 서원 중요하다. 자, 서원은 어느 때 누가 세운 무슨 서원이 최초다. 중종 때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야. 그러니까 이 학교는 몇 세기에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중종이면 몇 세기의 왕이야? 16세기 왕이잖아. 그래서 10 연산군 중종 조광조가 개혁정책 할 때 아니야 이때가. 그다음에 명종, 그다음에 뭐 선조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몇 세기에 처음 보급된다고 해야 돼? 16세기. 그러니까 이때는 나오면 안 돼. 서원은 16세기 중종. 누가 세운 거? 주세붕. 서원 이름 백운동 서원. 어쨌든 한국사에서 최초 최고는 외워야 돼. 단잡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중종 때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 근데 서원도요, 기본적으로 자기 선배, 자기가 좋아하는 선배 유학자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고 교육을 하는 기능이 있거든.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는데 누구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서원이다? 안향. 성략을 처음 수용한 사람, 안향. 그렇게 줄쳐놓으세요. 그리고 주세붕 위에다가 사림이라고 써놔. 끝에 있구나. 자, 그런데 이거는 서원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설립한 사립이야, 국가에서 설립한 관립이야. 사립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가 풍기에 있거든, 풍기. 그래서 풍기 지방에 있는데 나중에 풍기 군수로
이황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황이 이서원을 보고 정부에 건의를 해. 좋은 곳이니까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 건의를 하고 왕이 그걸 수락을 한다고. 그래서 그걸 사액건의라고 한다. 그래서 이황의 뭐 사액건의에서 이황에다 무조건 동그라미 쳐놓고 이가 아니라 이황이라는 사람. 그래서 왕이 친히 학교 이름까지 현판도 써가지고 내려보낸다고. 그걸 사액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각종 서적, 노비, 토지도 약간 정부 어쨌든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서원을 사액서원이라고 하는 거야. 사액서원. 그래서 백운동 서원이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변하는 거야. 누구의 건의로? 이황의 건의로. 그래서 최초의 사액서원은 이름이 뭐다? 소수서원줄. 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중종 때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 안향제사.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은 소수서원. 그렇게. 근데 그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는 배경에는 누구의 건의가 있다? 이황. 동그라미 거기까지. 자, 이거는 정치 세력으로 말하면 누구에 의해서 보급된다고 해야 된다? 사림. 자, 두 번째. 무엇과 무엇을 했다? 교육. 그 다음에 뭐 했다? 제사. 그 다음에 봄, 가을로 무엇을 거행했다? 그것도 좋잖아. 봄, 가을로 향음주례. 향음주례. 9년 단위로 행해지는 음주에 관련된 예. 구체적으로는 학덕과 연륜이 높은 이를 주가 되는 손님으로 모시고 술을 마시며 잔치를 하는 의례. 그거 조쳐놓으세요.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불러? 향음주례. 주로 어디에서 행해졌습니다? 서원. 맞지? 서원. 거기까지. 구성은 어떻게 돼 있다? 이 학교는 사당, 강당. 사당은 제사 지내는 곳이야. 제사. 강당은 뭘까? 강의실이겠지 뭐. 기타 재부속 기구. 그렇게 해줘. 그런데 서원은 학교지만 교육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다. 맞을까 틀릴까? 맞는 거겠지?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무엇의 근거지 역할도 했다? 붕당의 근거지 역할. 또 경제적으로는 무엇을 해치는 폐단도 생겼다? 민생을 해치는 폐단. 묵패. 이거 이제 조선 후기에 서원에서 발행하는 문서인데 묵패가 뭐냐면 제사 비용 고지서 이렇게 제사 비용 고지서 이렇게 대충 요약해서 무슨 말이냐면 서원에서 제사를 지내잖아. 제사 지내는 거 맞죠? 근데 제사 지낼 때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원에서 자체 그걸 조달하지 않고 누구로부터 뜯었다라는 소리일까? 농민들한테 뜯었다는 소리야. 그래서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뭘 발행했다? 묵패를 발행했다. 고지서야. 말하자면 고지서. 정기요금 고지서 나오듯이 지네들 뭐 세금 걷는 것처럼 정부도 아닌데 묵패라는 고지서를 발행해서 농민들로부터 제사 비용을 뜯었다고. 그래서 결론은 민생을 해치는 폐단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래서 누구와 누구는 서원을 대폭 정리한다. 그럼 반드시 외우시고 영조하고 흥선 대원군. 영조 때 정치할 때 했죠. 영조 때 뭐야? 서원 대폭 정리한다. 그런 나오잖아. 서원 정리. 그리고 아직은 안 했지만 흥선 대원군 때도 정리하는데 흥선 대원군은 숫자까지 써놔. 47개. 전국의 서원을 47개로 정리했다. 그러면 누구로 간다? 흥선 대원군. 서원을 정리했다. 그러면 누구로 간다? 영조도 될 수 있고 흥선 대원군도 될 수 있다. 그 정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놔. 그 다음에 잡학교육. 그건 기술교육만 하는데 천시하는 경향이 있다. 해당 관청에서 담당했다. 담당기관은 사역원, 외국어, 그거 줄. 여기서 공부한 애가 제일 잘 나온다 그랬죠? 응? 사역원에서 공부하고 사역원에서 시험을 치르는 시험이 역과겠지. 그럼 역과. 거기서 합격한 애들이 역관이지 역관. 기술직이지 기술직. 전문직 종사자. 얘가 제일 잘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역관과 사역원 해당 관청 그거 기억해놔.
그래서 그는 사역원에서 수학하고 이런 얘기 막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사역원에서 치르는 시험에 합격해서 관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 나온다. 그럼 누구 물어보는 거야? 역관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럼 신분이 뭘로 가야 돼? 중인칭으로 기술직 중인 가서 물어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제일 잘 나오니까. 기타 어떤 애들이 있다? 의, 천문지리. 그 다음에 도교와 관련된 고거 관청도 알아놔. 도교 행사와 관련 관청은 뭐다? 소격서. 그래서 15세기에는 소격서를 설치하고 도교 행사를 국가에서 주관하기도 했는데 16세기 가면 어떻게 될까? 소격서 폐지. 소격서 폐지. 누구? 조광조?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관련있는 건 뭐야? 도화서. 그 정도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정리해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간다. 조선 전기의 편찬 사업으로 가는데 그 중에서 역사서에 대해서 가는 거야. 역사서. 왕실에 관련된 기록이 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조선왕조 실록하고 조선왕조의 괴가 있다. 요거는 단독으로 나오는 거니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 이것도 지문 정리만 잘하면 되는 거야. 자, 조선왕조 실록. 자, 편찬 시기와 기간과 시기 읽어보세요. 실록은 왕사후 춘추관내 실록청이라는 임시관청을 석치하고 약 200명 내외의 편찬위원을 임명하고 편찬했다. 어디다 줄쳐놓냐면 왕사후 춘추관내 실록청. 그렇게. 그거 기억하면 돼. 예를 들어서 세종실록이다. 그러면 세종 때 편찬되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소리지.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이니까. 왕사후. 그 다음에 실록 편찬한 기간으로는 춘추관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춘추관 내 실록청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춘추관 아니야? 이제 그거만 줄쳐놔. 자, 그 다음에 자, 조선 왕조 실록은 어떤 실록까지 있다? 철종실록까지 있다. 철종에다 동그라미 쳐놔. 그거 바꿔 나온단 말이야. 조선의 왕이 철종으로 끝나나? 철종 다음에 고종 그 다음에 순종 이렇게 가거든? 근데 조선왕조실록은 철종실록밖에 없어야 돼. 예를 들어서 고종, 순종실록까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그래서 철종에다 동그라미 쳐놔. 가끔가다 뭐 역사 스페셜하면 고종실록, 순종실록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거는 조선왕조실록이 아니야.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건 그건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안 그런다고. 어쨌든 철종. 그 다음에 편년체는 줄쳐놓고 바로. 역사서 하면 뭐를 생각해야 돼? 고려시대 때 공부했던 거. 역사서 서술 방식을 공부해야지. 역사서 서술 방식의 편년체는 뒤에 뭐가 붙으면 다 무조건 편년체라고 했어. 실록, 절여, 통감이 붙으면 무조건 편년체라고 그랬잖아. 실록, 절여, 통감.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이니까 다 편년체지. 그럼 연대순을 썼다는 소리지. 그래서 편년체 줄. 그 다음에 세계 기록 유산 줄. 그 다음에 참고자료로 간다. 참고자료는 무엇을 가장 1차적인 사료로 한다? 사초하고 시정기 줄. 그리고 거기다 쓴다. 사초에 대해서 좀 쓴다. 이거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자, 사초는 정치할 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것 같은데. 그 통치체제 그 중앙행정관청 할 때 한번 확인만 하려고 그러는 거야. 226페이지로 잠깐 가보세요. 226페이지로 잠깐 가보세요. 거기에 예문관 할 때 뭐가 등장했어? 사초란 얘기 있지? 한번 다시 읽어. 주로 사초는 어느 관서에 누가? 예문관, 칠구품 관리들이 무엇의 직책을 띠고 있다? 사관. 사관을 띠고 어디에 참석한다? 국무회의 조회라고도 해놨지? 조회라고도 했잖아? 그래서 결국은 국무회의, 왕과 고위 관료들이 정책을 토론하는 국무회의 조회에 사관이라는 직책을 띠고 참석해서 왕과 신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사람이 사관이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작성한 문서를 뭐라 그런다? 사초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춘추관으로 가봅시다. 춘추관으로 가보면 시정기라고 나와 있지? 자, 시정기는 어디서 편찬하는 거야? 춘추관에서 편찬하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매년 편찬하는 거. 근데 뭐를 모아서 편찬한 거래? 각 관청에서 작성한 문서인 뭐? 등록. 등록도 기억하라고 그랬지? 등록 따로. 자, 등록은 어디서 작성하는 뭐다? 각 관청에서 작성하는 업무 일지. 그래서 등록은 어디서 작성하는 거야, 그럼? 각 관청에서. 그리고 그걸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춘추관에서 편찬하는 문서를 뭐라 그런다? 시정기라고 한다. 여기 있죠? 그래서 다시 확인했어.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지. 다시 가세요. 269페이지로. 사초. 사초란 누가 작성한 거야? 사관. 시정기는 어디서 편찬한 거야? 춘추관에서 매년. 무엇을 모아 작성한 거야? 어디서 편찬한 무엇을 모아서 편찬한 거야? 각 관청에서 작성한 등록. 가끔가다 재수 없으면 OX 문제 할 때 그 각 거의 개념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거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사초와 시정기가 일자 사료고 기타 뭐가 있다? 한번 읽어. 의정부일기, 승정원일기, 비변사 등록, 일성록 줄초나, 조보 줄초나, 상소문 등을 참고했다. 이건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이런 것들이 참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개념, 사초하고 시정기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일성록 있지. 일성록에다 이렇게 써라. 왕의 일기. 왕의 일기. 매일 반성하는 글이라는 뜻이거든. 이게 일성이 매일 반성한다. 그러니까 왕의 일기를 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 일성록이 참고 자료로 편찬, 왕의 일기인 일성록이 편찬하는 시대가 정조와 관련 있어. 정조. 정조가 세 손으로 있을 때 일기를 썼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사료 지문에도 나와 이거는. 양을 읽으면 돼. 그래서 일성록, 왕의 일기 이렇게 써놓고 어느 왕을 물어볼 때 쓴다. 정조. 269페이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조 물어볼 때 일성록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 일성록. 그래서 그가 세손 시절에 일기를 썼다. 그의 일기를 이렇게도 불러. 존현각 일기라고. 존현각 일기. 누구의 일기를? 정조의 일기를. 존현각 일기. 그리고 그가 왕이 되면서 그걸 편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그는 누구 물어볼 때 쓴다? 정조. 그거. 그 다음에 조보는 그냥 인사관계 문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 이런 것들 있죠. 왜? 공무원들 집단에서 인사이동하는 거 있죠. 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문서라고 하면 돼. 그래서 인사관계 문서 이렇게. 거기까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그렇게 세밀하게 미술적으로 해놓고 크게 그냥 사초와 시정기,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일성록, 조보 등등등등을 참고로 만들었다. 뭐야 그게? 그걸 참고로 만들었다. 뭐냐고 그게? 조선왕조 실록. 자, 그 다음에 단계로 간다. 몇 단계를 거쳐서 한다? 3줄. 초초, 중초, 정초. 그게 3단계야. 그 다음에 완성된 원고는 어디에 넘겨서 인쇄를 한다? 교서관 줄. 그래서 결국은 교서관, 사관할 때 교서관 할 때 그 경적 인쇄라고 하잖아. 경적 인쇄. 인쇄하는 관청이라고. 맷불 인쇄 때 내부 줄. 그리고 이제 내부를 다 인쇄하면 원고는 씻는다고. 세검정. 그래서 세검정이라는 동네 있잖아. 서대문구에. 그 검을 씻는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세초. 씻는다. 그래서 다시 재생해서 썼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수정실록. 자, 수정이 가능 줄. 수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수정이 가능 줄. 그래서 이 왕들은 다시 수정된 실록, 개수실록이라고 한다. 개수실록을 갖고 있다. 누구. 선조, 현종, 경종 줄. 그 다음에 국조보감은 그 자체를 줄초나. 국조보감. 자, 사초도 그렇고요.
완성된 실록도 그렇고 왕이라 하여서 함부로 보지 못하겠어. 이거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왕을 비판한, 그러니까 사관이라는 직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면 객관적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왕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잘못했다고 쓰는 거야. 그럼 왕이 자기가 딱 봤을 때 자기를 비판한 그림은 삭제하고 싶은, 수정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 그래서 왕이라 하여도 함부로 보지 못하게 했다고. 그런데 결국은 이 역사라는 게 바로 교훈을 얻기 위해서인데 아무 무용지물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왕도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록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압축해서 편찬하는 게 있다. 그게 뭐다? 국조 보감이다. 그래서 줄쳐놓으세요. 개념이 뭐라고? 국왕의 선정 지적에 관한 내용을 압축하여 편찬. 그걸 뭐라 그런다고? 국조 보감. 어느 때 처음 제작됐다고? 세종. 무엇의 참고자료로 삼기도 했다고? 경연. 그다음에 보감과 소실. 자, 아까 교소관에 넘겨서 내부를 인쇄했다 그랬지? 그래서 전기에는 몇 군데다 보관해야 된다? 네 군데다. 그래서 네 군데 줄쳐놔. 춘추관, 충주, 성주, 전주. 그래서 서울의 춘추관의 한부, 나머지 중요한 충주, 충청도겠지? 성주는 경상도야. 전주는 전라도야. 그래서 사고야. 사고라고 한다 보통. 사고. 실록을 보관하는 건물을 사고라고 한다고. 그래서 4대 사고를 정비하고 거기다 보관한 거야. 그래서 줄. 그런데 저 난이 나와야지. 뭐가 나와야 돼? 임진왜란. 공부 다 한 거잖아. 다시 복습해. 임진왜란 때 소실된 문화재가 뭐였지? 불국사, 경복궁. 그거 외우라고 했지 박은선 씨. 불국사, 경복궁, 전주사고본을 제외한 실록. 맞지? 그래서 지금 다시 임진왜란 때 어디를 제외한 실록이 모두 소실된다. 전주사고본을 제외한 실록 소실. 그래서 이제 전후 복구 사업 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럼? 광해군이지. 그래서 광해군 때 다시 사고를 정비하는 거지. 이때는 몇 개로 정리한다? 5군데. 5대 사고. 어디다 줄 다 쳐놔. 춘추관, 정족산, 태백산, 적상산, 오대산. 자, 산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평지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불에 탔기 때문에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보관했다는 거지. 그래서 전기는 몇 군데라고 해야 돼? 일단 네 군데. 후기는 몇 군데다 보관해야 된다. 5군데야. 그리고 산이 나오면 무조건 조선 후기인 거지? 그런데 이 춘추관에 보관하고 있던 것도 이 사건으로 소실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괄의 난. 이괄의 난은 뭐야? 나올 가능성이 큰 사료 지문이지. 이괄의 난이 나왔어. 이거 뭐 기억하라 그랬지? 이괄의 난은 왜 일어났다 그랬지? 이괄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 원래는 인조 반정을 주도한 사람이라고 했지. 이거 인조 때잖아. 인조 때. 인조 때라고 써놓던가 그럼. 인조 이괄의 난. 뭐에 불만을 품었다 그랬어 이 사람이? 논공 행상에 불만을 품고 하면 빨리 이괄의 난으로 가라 그랬지. 서울까지 점령당했다 그랬지 이때. 그 다음에 자녀 세력이 후금으로 도망가서 인조 주기의 부당성을 고발했다 그랬지. 그래서 논공행사 그게 나왔어 사료 지문으로. 그럼 물어볼 게 굉장히 많단 말이야. 이거보다는 첫째 그 당시에 지배 세력 물어본다. 그럼 누구야? 인조니까 서인이겠지 서인. 외교정책은 답이 뭐야? 외교정책은 친명배금. 맞지?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뭐가 있어? 그게 정미호란하냐? 정묘호란과 그 다음에 병자호란. 맞지? 그래서 그거 계속 기억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나 추가한다. 뭐도 소실된다? 춘추관실록 소실. 그리고 2개 더 써놔. 어영청 총융청이라고 써놔. 어영청 총융청 설치에 계기가 된 사건이야 이게. 어영청 총융청. 조선 후기 5군영 중에 하나. 어영청과 총융청 설치에 계기가 된 사건이 뭐야? 이괄의 난입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라고. 그리고 이것도 열심히 그 줄쳐놓은 부분을 열심히 읽어. 틀린 문장이 나오나 아니나 그거 계속 고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의계로 갑니다. 의계. 자, 의계는요 개념을 일단 알아야 돼. 왕조 실록은 왕과 신하들의 어떻게 행위,
언행을 기록한 것이라면 의궤는 뭘 기록한 거래? 왕실, 혼사, 장례식, 잔치, 행차, 궁궐 조성 등 중요한 행사에 관한 보고서 거기까지 줄쳐놔 일단. 요약해봐. 혼사부터 궁궐 조성 등은 예시적 상황이지? 그걸 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한 거야? 행사? 맞잖아, 행사. 그러니까 왕실에서 일어나는 뭐야? 각종 행사에 관한 보고서. 행사를 기록해놨다. 그럼 뭐로 가야 돼? 실록이 아니라 의궤로 가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기록해놨대? 천연색 그림. 물론 글도 있어. 글 플러스 무엇을 덧붙였다. 천연색 그림. 그래서 이거는 그림으로도 나올 수 있어. 그림을 딱 보니까 왕실 같아. 궁궐 같아, 궁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어. 뭐 잔치가 됐든 혼례가 됐든 왕실에서. 그다음에 어떤 그림 보니까 가마, 수레 한 사람이 딱 타고 있고 양쪽으로 수십 명이 도열돼서 가는 모습. 왕이 행차하는 모습. 그런 게 나와. 그런 그림이 나와. 그럼 뭘로 가야 돼 무조건? 아 이거 의궤구나. 의궤. 이걸 조선왕조? 의궤. 그래서 결론. 의궤란 뭘 기록해 놓은 문서다. 왕실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사, 무엇을 덧붙여서 천연색 그림. 그래서 기타 참가자의 행사 일정 비용 등을 기록해놨다. 세계 기록유산 그거 자체 줄쳐놓고. 그러니까 실록과 의궤 모두 유네스코 선정 세계 기록유산이라고. 그 다음에 현존 최고의 의궤는 몇 년에 제작된? 1601년 줄. 의인왕후 산능도감의궤, 의인왕후 빈전 혼전도감의궤. 이거 다 어느 왕 때일까? 선조. 그래서 그거 반드시 외워. 지금 현재 전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의궤는 몇 세기 거야 그럼? 17세기 거야. 17세기. 1601년이니까 17세기 아니야. 17세기. 그러니까 의궤하고 실록은 이때부터 작성이 됐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은 정기권 없다고. 다 모두 몇 세기 이후 거야 그럼? 17세기 이후 거야. 그게 이거라고. 자, 그 다음에 보관. 자, 어디에 보관돼 있었다? 서울대 교장각에도, 그 다음에 정신문화연구원에도, 그 다음에 일본 왕실, 이거 왕실 도서관 국내청에도,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등에 의궤 반환. 그거 별표 쳐놔. 요새는 이제 이걸 물어볼 수 있는 거지. 몇 년에? 2011년에 일본과 프랑스에 보관되어 있던 의궤가 다시 반환. 거기서 줄쳐놔. 프랑스로부터는 어떤 형식으로 반환됐다? 임대 형식. 일본으로부터는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과 프랑스에 우리나라 조선왕조 의궤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2011년에 다 반환이 됐다고. 그런데 형식은 좀 달라. 프랑스로부터 들어온 거는 소유권은 바뀌지 않고 빌려주는 형식으로. 임대 형식. 일본으로부터는 소유권이 이전됐다. 근데 주로 프랑스에 그럼 보관돼 있었던 의궤가 프랑스에 보관돼 있었는데 그 연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게 밑에 나와 있는 거야. 뭐 관련 있다? 병인 양료. 한번 읽어. 줄쳐놔. 1866년 줄. 병인 양료 줄. 강화도를 침공한 프랑스 줄. 아까 했지? 병인 양료가. 다시 복습. 이거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뭘까? 이거 홍산대원군 집권기 때 일어난 거겠지? 이거부터 먼저 이 프랑스가 쳐들어온 이유가 뭘까? 프랑스 신부를 처형하잖아. 홍산대원군이. 그게 바로 병인 박해잖아. 병인 박해를 구실로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공한 사건. 그게 병인 양료라고. 1866년. 이때 이제 철수하면서 그 맨 끝에 외규장각 도서 줄쳐라. 외규장각 도서. 그 위에를 줄쳐놔 차라리. 외규장각 의궤 도서 342억 원 약탈. 근데 이때 프랑스가 침공해 왔을 때 강화도에 뭐가 설치돼 있었다? 외규장각. 규장각은 누가 설치하는 거야? 정조지, 정조.
그래서 원래는 궁궐 내에 있다고, 창덕궁 내에 원래 있다고, 그거는 내규장각이라고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그럼 바깥에 있으면 그걸 외규장각이라고 하는 거지. 줄여서 이걸 내각, 외각이라고도 해. 내각은 내규장각, 외각은 외규장각. 근데 외각이 어디에 설치돼 있었다라는 거야? 강화도. 거기에 의궤등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말이지. 근데 철수하면서 약탈에 갔다. 약탈에다 동그라미 쳐. 약탈. 자, 그래서 그동안 프랑스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왕조 의궤는 무슨 문화재였다? 약탈 문화재였다고. 약탈 문화재. 어떤 사건을 계기로? 병인 양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약탈 문화재에 대한 반환 협상이 프랑스하고 한국 간에 계속 지속돼 왔었다고. 근데 돌려주겠다고 옛날부터 얘기는 했어, 프랑스가. 근데 실제로 돌려주지는 않았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정식으로 몇 년에? 2011년에 돌려줬다는 소리야. 그래서 약탈 문화재다. 그래서 의궤 반환,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 한 번만 읽어. 자, 그래서 두 개 정리나.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기타 역사서로 간다. 자, 기타. 이건 이제 왕실에 관련 기록이고, 기타. 15세기의 역사서론. 이거 말고 뭐가 있다? 정도전에 고려? 책 이름부터 먼저 읽기 시작해. 정도전에 고려국사, 광군의 동국, 사랴. 그 다음에 뭐가 있지 또? 고려사. 그 다음에 고려사, 저료. 고려사, 저료. 공부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지? 삼국사저료, 삼국사저료. 마지막으로 뭐가 있지? 동국, 통각. 그래서 이거부터 일단 항상 크게, 쉽게는 이거부터 나와. 이건 다 몇 세기에 편찬된 역사서다? 15세기로 가는 거야, 무조건. 15세기. 15세기. 이거 무슨 책일까? 편찬 방식. 통감이 붙었잖아. 다 편년체야. 실력지로 통감이. 그건 그렇게 알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 요것만 달라. 요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편년체야. 응? 요것만 무슨 체야? 기전체. 요것만 기전체. 나머지는 다 편년체. 그리고서 이제 이게 이제 15세기라는 건 익숙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내용까지 물어보는 책이 있어. 그게 이제 정도전에 고려국사라는 책하고 고려사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동국 통감 있지? 요 책은 내용까지 조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역사서는 항상 내용까지 물어보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역사서가 좀 어려워. 외울 게 많아. 책 이름 자체도 외워야 돼. 시기와. 그 다음에 각 역사서의 특징도 보니까 그 역사서 내용. 자, 그래서 일단 크게 보자. 15세기에는 무슨 사관에 입각한 역사서가 편찬된 시기다? 성리학적, 자주적. 자주적 밑에다가 훈구라고 써. 훈구 세력은 무슨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 거야? 자주적 의식이 강하지? 누구보다? 살인보다? 맞지? 16세기로 가봐. 16세기는 무슨 사관이 반영된 역사서가 편찬되는 거야? 살인. 그러면 왕도 정치가 맞지? 왕도 정치. 줄 다 쳐놔. 그러면 화는 극도로 존중하는 게 맞지? 존화주의. 자주적 사관을 다시 가봐. 자, 거기에는 단군을 강조하는 의식이 갈까? 기자를 주로 강조할까? 기자? 자주라고 했는데? 단군이라고 해, 단군. 단군. 16세기로 가자. 16세기는 단군보다 사림들은 누굴 중시한다? 기자. 그렇게 크게도 알아두라는 거지, 결론은. 그치? 그래서 결국 이 책들은 어떤 특징으로 나와야 돼? 성역 특사가는 뭐 당연히 기본인 거고, 그 다음에 자주적이고 민족의식이 강한 이렇게 나와야 돼. 자주적 사관. 단군을 강조한 이런 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16세기에 뭔지는 모르지만 나올 거야.
나오면 16세기 역사설에. 그러면 주로 누구? 살인. 그러면 왕도 정치 그걸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살인의 성격이 들어가면 다 맞는 거야. 살인이 추구한 정치가 뭐야? 왕도 정치잖아. 그럼 맞는 거지 뭐. 그럼 살인이 그러면 부국강병을 추구했나? 부국강병책이 반영된 역사서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살인의 특징이 아니니까. 그거는 여기로 가야지. 여기로. 존화주의, 화이 사상에 입각했다. 화는 극도로 존중한다. 중국 중심으로 간다. 존화주의, 살인이 더 강하잖아. 맞지? 단군을 강조한다. 여기는 기자를 강조한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 중에서 거기 16세기에 박상의 동국사략, 유희룡의 표제음제 동국사략, 이 사람 거 하나는 반드시 외우세요. 누구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거야? 이게 뭐? 기자, 실기. 이의 기자, 실기. 아, 그러면서 이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이가 썼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몇 세기라고 하는 거야? 16세기잖아. 아, 이때는 뭘 강조했구나, 사람들이. 기자를 강조했구나. 맞잖아. 자, 그래서 기자, 실기.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가 더 중요하다. 자, 고려국사로 간다. 태조. 누가 썼다? 정도전. 정도전은 당연히 단독으로 정리해놔야지. 정도전이 고려국사. 누구를 계승했다? 이재현 계승. 누구를 중심으로 썼다? 공신재상 중심. 그건 뭘로 바꿔놓냐면 왕실 중심 이렇게 바꿔놓는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뭘 외우고 있으면 정도전이 추구한 정치가 뭐지? 재상 중심의 정치지 왕권 중심이 아니잖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당연히 고려국사도 결국은 고려사야, 고려사. 고려시대사를 쓴 거야. 근데 이 고려시대사를 누구 중심으로 썼다는 거야, 이 사람 자기 정치의식과 관련해서. 재상.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조선 건국을 정당화 줄. 고려 후기 역사를 부정적으로 서술 줄. 이게 이제 가장 잘 물어보는 문장이야. 15세기가 그래. 15세기는 전체적으로 건국 초잖아. 그치? 그럴 거 아니야. 건국 초에는 당연히 이 지배층들이 무엇을 자꾸 합리화시켜야 되겠어? 건국을 합리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건국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고려가 망할 나라다라는 걸 강조해야 되겠지? 그래서 특히 후기는 공민왕 이후의 왕들이야. 특히 우왕, 창왕 그런 왕들. 우왕, 창왕들의 역사는 뭐야?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거야. 이게 몇 세기 고려사 서술의 특징이다? 15세기. 그러면 왜 고려 후기 역사를 부정적으로 서술한 거야?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망한 거고, 그래서 결국 조선이 건국 됐다. 그래서 조선 건국을 정당성, 정당화, 합리화. 거기서 그거. 이거는 몇 세기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15세기.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 나오면 다 맞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어쨌든 기억해. 그래서 정도전의 고려국사. 제일 잘 나온 건 그거란 말이야. 어쨌든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정도전은 고려국사를 통해서 고려 후기 역사를 부정적으로 서술했다. 목적은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합리화. 그건 제일 잘 나오는 거라고. 기타 깍두기 같은 것들. 누굴 계승했다고? 이재현 계승. 누구 중심으로 역사를 썼다고? 재상. 자, 그 다음에 동국사략은 그냥 읽어. 고려사로 갑시다. 고려사. 고려사는 어느 왕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해서 세종에다 동그라미 쳐놔. 문종 때 완성된 거야. 그래서 고려사는 이 왕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책을 주고서 이 자체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 고려사에 관한 내용을 사료지문을 주고 이때 이 책이 편찬되던 시기를 왕을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근데 완성된 왕은 문종은 물어볼 게 없어. 세종이 물어볼 게 있지. 그래서 편찬되기 스타트. 그걸 기억하라고. 이 책은 이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왕이다? 세종에다 동그라미 쳐놔. 세종. 김종서 등. 누구 중심으로 썼다? 왕실 중심으로. 왕실 중심.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크게 두 가지 의식이 있는 거야. 역사의 주체를
재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왕실로 볼 것이냐. 그게 계속 갈등을 하는 거야. 그게 정치적으로도 갈등해서 결국은 폭발하잖아.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한 정도전과 왕실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했던 이방원 형제들과 한판 붙는 거야. 그게 바로 왕자의 나라냐. 그리고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 왕권을 확립시킨 거 아니야. 그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태종과 세종 왕권이 강하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세종은 뭐야? 왕실 중심으로. 왕권이 약할 때가 아니거든. 왕실 중심. 그래서 정도전의 고려국사하고 차이점이 뭐야? 그거는 재상 중심으로 보려면 왕실 중심. 좋잖아.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걸 먼저 보자. 유일한 체가 다르다고 그랬지? 유일하게 체가 다르다고 그랬지? 역사서 소설 방식이 다르다고 그랬지? 이거 유일하게 무슨 체다? 기전체. 그래서 나머지는 다 뭘로 가라고 무조건. 현년체. 요것만 기전체. 그래서 뭐야? 고려사를 썼는데 기전체 사소로서 하면 정해져 있는 거야, 답은. 맞잖아. 이건 다 편년체라고 그랬잖아. 어? 그러니까 고려사인데 고려에 관한 이야기인데 기전체 이렇게 나오면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고려사밖에 없는 거라고, 고려사. 그럼 뭐야? 기전체라면 어떻게 편찬하는 방식이야? 본기, 세가, 지, 열전, 표 이렇게 한 게 바로 기전체지?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없다? 어? 본기가 없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야 돼, 그럼? 세가, 열전, 지, 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야지. 그거. 세가, 열전, 지, 표, 목록 등 총 139권. 그거 추천하. 그리고 눈으로 확인해. 이게 나오면 기전체란 건 알아들어야지? 근데 반드시 뭐는 없어야 돼? 본기가 없어야 돼. 기전체 세계 외우라고 그랬지. 고려시대 때 있지, 기전체. 현존 최고의 역사서가 뭐야? 우리나라 현존 최고의 역사서.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뭐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 아니야, 삼국사기. 그것도 기전체 아니야, 기전체. 기전체, 삼국사기, 고려사. 지금 고려사 그때 중요한 책이라고 했지? 지금 하는 거야, 지금. 고려사. 근데 삼국사기는 같은 기전체인데 뭐가 없다고 해서 반대지, 반대. 세가가 없지. 근데 고려사는 반대로 뭐가 없다? 본기가 없다. 그거. 자, 그 다음에 그 위로 가. 그러면 왕실의 역사, 그럼 고려 왕의 역사는 어디다 적어야 되는 거야, 원래? 그 본기, 세가, 지, 열전표가 다 이게 적는 내용이 정해져 있는 거지. 본기하고 세가에다가 왕을 적는 거지. 근데 그 왕이 황제국이라고 여겨지면 본기에다 적는 거고, 제후국이면 세가에다 적는 거지. 그러면 이 책은 본기가 없다는 소리는 황제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없다는 소리지. 그럼 이 사람은 이 책은 기본적으로 고려를 황제국이라고 본 거야? 제후국이라고 본 거야? 제후국이라고 본 거야. 이면에서는 이 책이 더 사대적이야. 김부식의 삼국사기보다. 자, 그러면 고려의 왕들은 어디다 적어야 돼? 세가에다 적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위로 읽어봐. 우왕창왕을 어디에 서술했대? 열전에서 줄쳐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우왕창왕은 왕 아니야. 그럼 어디다 적어야 돼? 세가에다 적어야 되는데 세가에다 적지 않고 어디다 적었대? 신하들의 전기나 적는 편에다 적은 거야. 전기, 열전에다가. 그럼 우왕창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지, 이게? 그러면 고려 후기 역사를 어떻게 쓴 거야, 이 책도? 부정적으로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이것도 결국은 뭐다?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해놔. 자, 그래서 요 정도. 요게 바로 무슨 책의 특징이야? 고려사. 자, 네, 고려사 저료. 재상 계급공신 중심 줄. 뭐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이거 이면에서. 응? 고려사잖아, 이것도. 어떤 책하고 다른 거냐고. 고려사하고 다른 거 아니야. 고려사는 왕실 중심이라고 그랬잖아. 요거는 재상 공신 중심이라고 그랬잖아. 신하 중심이잖아. 그것만 좋잖아. 다음에 삼국사 저료. 그건 읽고.
성종, 그 다음에 동국통감. 동국통감 중요하다. 자, 동국통감. 이 책 한다. 자, 이 책은 어느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했다? 세조 때부터. 세조도 동그라미. 세조도 단독으로 물어본 사람 맞죠? 그래서 동국통감 얘기 같은데 편찬을 명하셨습니다. 편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세조로 가는 거야. 완성 반포되었습니다 하면 성종으로 가는 거야. 성종도 동그라미 쳐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서 읽으라고. 실제 기출문제란 말이야, 이런 것들은. 그래서 동국통감인 것 같아, 내용을 보니까. 근데 편찬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뭐야? 세조를 물어보는 거고, 완성 반포됐다 그러면 성종을 물어보는 거야. 그거. 두 번째. 특징이 뭐다? 단군에서 고려말 줄. 내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쓴 거야? 단군에서 고려말까지야. 편년체 줄. 조선 최초의 통사 줄. 자, 그래서 내용은 단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맞지? 단군에서부터 고려말까지 통감이 붙었으니까 당연히 편년체. 이거보다 더 크게 15세기는 하나만 빼고 다 편년체다. 최초의 뭐야? 통사. 통사가 의미가 있어. 통사가 어떤 의미냐면요. 거기다 전체 역사 이렇게 나. 가장 당연히 예를 들어서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어느 시대를 적은 거야? 주로 삼국시대 주로. 어? 삼국사조력. 삼국시대. 고려국사, 고려사, 고려사조력은 고려시대사. 근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단군에서부터 고려까지 다 포함되니까 이거 전체 역사 맞지? 이 당시에 전체 역사 맞잖아요. 그래서 전체 역사를 뭐라고? 통사라고 한다고, 두 글자로.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통사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 전체 역사를 서술하는 최초의 통사 작업이 어느 때 일어난다? 15세기에 일어난다고. 그게 서거적의 통고? 통과. 서점에 갔더니 책제금이 한국 통사라고 돼 있어. 그럼 내용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단군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지금까지 돼 있다는 거야. 그게 통사.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기억해놔. 그래서 단군 밑에다가 국조라고 써놔. 단군은 우리나라 국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장이 나왔어. 단군을 국조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통사. 그럼 뭐야? 무조건 동국 통감이야. 그래서 거기까지.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야. 그래서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내용적으로 이거 기억해. 이게 쉽게 나오면 이것만 낸다고.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이 내용은 뭐야? 주로 누구들이라고 해서 훈구가, 이건 다 훈구 세력이라고 해야지 살림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일단은. 그치? 훈구 세력의 큰 줄거리는 훈구 세력이 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 근데 이게 완성 반포될 시점이 성종이지? 성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그래서 살림을 등용했지. 그래서 이 훈구 세력이 이 책을 완성해서 왕에게 갖다 바치니까 아, 이건 너무 편향적으로 훈구 세력의 견해가 반영됐다. 그래서 다시 수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성종 때부터 누가 진출을 해? 살림들이 진출하지. 그래서 살림들을 여기에 참여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기본적인 큰 줄거리는 바꾸지 않고 그냥 그거 놔두고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평가 부분을 추가해.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평가. 그걸 두 글자로 사론이라고 하는 거야. 사론. 그래서 살림에 뭐가 추가됐다? 살림에 사론이 추가됐다. 그래서 최부 표현말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때 참여한 살림이라고.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응용 문제로는. 누구와 누구 간의 절충이다. 훈구하고 살림 간의 절충이다. 그러면 무조건 무슨 책으로 가는 거야? 동고? 동감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자, 여기까지요. 자, 그래서 역사서는 이제 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역사서는 내용 물어본다. 16세기는 내용 하나하나 물어보진 않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알아두고 누구는 하나 기억하고. 이해 기자, 실기. 15세기에는 이 책과 그 다음에 요 세 개는 반드시 정리해놔. 고려국, 내용적으로도 고려국사, 고려사, 동국, 통감 이렇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지도, 지리지, 윤리, 의례서 있죠? 네, 그건 조금만 더 합시다.